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서구는 물론이고 같은 아시아 지역보다도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1월 기준으로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천 번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하죠. 아이들은 무엇을 해도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처음 시도해보는 게 많기 때문이죠. 아이가 조금 늦고 미숙하더라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혼내기보다는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 영유아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서구는 물론이고 같은 아시아 지역보다도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을지병원 안영민 교수팀은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연구팀 등과 공동으로 한국의 영유아 1000여 명을 포함한 전 세계 17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영유아는 하루 평균 총 수면 시간이 11시간 53분으로 아시아와 서구보다 각각 26분, 1시간 8분이 짧았습니다. 한국 영유아의 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TV 시청, 부모와 함께 자는 수면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어린이 사망사고는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4,6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4년보다 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으로 5,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보행자 사망자도 2014년보다 6%포인트 감소했지만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는 전년보다 2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이 1월 기준으로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9만 5천 명이었던 월간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 9천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고용률은 58.8%로 지난해 1월보다 0.1%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7%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0.3%포인트 오른 9.5%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1월만 비교하면 2000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통계청은 청년층이 안정적 직장을 찾으면서 구직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와 가정 내 범죄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가족 교육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인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족의 붕괴.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가족 기능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정부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14개 부처가 참여해 시행할 건강가정 기본계획 중장기 가족 관련 대책에는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6가지 정책 과정에는 다양해지는 가족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성도 일과 가정, 양립의 주체로 담았습니다. 남성의 육아차별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 기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비율을 4.4%에서 15%로 늘릴 계획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도 한 걸음 다가갑니다.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싼 산후조리원과 고가의 수입 육아용품, 영유아 사교육까지 소비주의적인 육아 실태도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가도 양성합니다. 인천 11살 소녀 맨발 탈출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아동학대 문제. 부천 아들 시신 훼손 사건, 목사 부부 딸 시신 방치, 고성 큰딸 안매장 사건 등 아동 대상 강력 범죄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잇따르며 관계 당국의 관리 부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 보다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이 전담 조직을 만들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본청 여성청소년과의 학대 대책계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 대책계 등은 현재 정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취 학생과 장기 결석생 점검을 함께 맡아 대응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확대 배치해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케 합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올해까지 350명 수준의 학대 전담 경찰관을 두고 내년까지 1000여 명을 확대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범죄 전담 재판부가 생긴 것은 중앙지법이 처음으로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이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의 손가락 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 틈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에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끼임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실 안에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직접 공구를 이용해 탁자를 만들어보는 시간.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한 중학교의 교실 풍경입니다.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탐색할 시간을 갖는 자유학기.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중간 기말 시험 없이도 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히 임할까 하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학생부의 자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기재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점수로 된 성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학생부처럼 학생들의 성취도와 태도가 수행평가식으로 기록됩니다. 해당 내용이 고입에도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수업 시간이 줄더라도 해당 학기에 배워야 할 교과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융합 수업이 마련됩니다. 가령 수학과 역사, 미술 등 3개 교과를 융합해 언양 읍성 크기 구하기 같은 프로젝트성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교과 수업이 줄더라도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어진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향후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딸을 의자에 묶고 때려 숨지게 하고 야산에 파묻은 어머니부터 딸의 허벅지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목사 아버지도 아들을 학대하다 시신을 토막내 냉장고에 보관한 비정한 부모도 모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모두 고개를 젓지만 많은 부모들이 사랑의 매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체벌은 아이의 행동 교정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체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잠시 저지할 뿐 장기적인 교정 효과는 없다는 것. 무서워서 두려워서 멈추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잠시 뒤 그 무서움이 사라지면 아이는 원래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쳐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벌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체벌에도 내성이 생기는 만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강도를 점차 높여가게 되고 결국은 심각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 매를 든다는 부모들. 오히려 그 매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는 2명 이상이지만 실제로 낳은 자녀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추가 출산이 좌절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4살 된 아들을 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빨리 둘째를 낳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적어도 2명은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2명 이상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출산력과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의 평균 출생아 수는 1.75명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 2.21명보다 적었습니다. 맞벌이의 평균 출생아 수는 외벌이의 평균 출생아 수 1.76명보다도 조금 적었습니다. 맞벌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은 앞으로의 출산 계획이 들어간 지표인 기대 자녀 수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맞벌이의 평균 기대 자녀 수는 1.95명이고 외벌이의 경우 1.97명으로 외벌이 가구가 약간 많았습니다. 평균 출생아 수에서는 맞벌이와 외벌이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평균 기대 자녀 수는 외벌이에서 조금이나마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으로 추가 출산이 좌절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연구진은 맞벌이를 하면서 비롯된 자녀 양육, 본인 경력 관리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출산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09년 전 세계를 휩쓴 신종플루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유행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생긴 데다 예방 백신이 나와 있어 일반 독감과 차이가 없는 상태. 하지만 고열과 근육통, 기침, 가래, 콧물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독감 확진 검사를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독감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합병증을 일으켜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약을 먹는 경우도 많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라 독감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으로 확진되면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통해 전염을 막도록 하는 게 권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관리는 기본. 독감은 코와 입을 비롯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4월까지 이 유행이 지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백신을 맞지 않은 그런 고위험 분들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금이라도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접종을 했어도 백신이 100% 바이러스를 막지 못해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독일 함부르크의 한 비행장에서 밤하늘을 환하게 수놓은 정체불명의 점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에 맞춰 춤을 추는데요. 빛으로 그려진 이 형상들은 놀랍게도 무인 항공기 드론이 그려낸 그림입니다. 미국의 한 반도체 업체가 오스트리아의 한 예술단체와 협업한 건데요. 이들은 LED 조명을 장착한 무인 항공기 100대를 상공에 띄우고 전문가들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했습니다.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첨단 무인 항공기들이 빛으로 그려낸 그림. 불꽃놀이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예술을 보니 이쯤 되면 무인 항공기를 하늘을 나는 예술가로 불러도 되겠네요. 브라질의 야심한 밤거리에 흥미로운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나무와 건물 벽면은 물론 바닥으로 살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펼쳐진 건데요. 남미 출신의 두 예술가가 손수 만든 이른바 시청각 세발자전거 덕분입니다. 이들은 최근 세발자전거에다 고성능 프로젝터와 컴퓨터 그리고 스피커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이런 재미있는 풍경을 연출했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신선한 볼거리를 선사한 현장이었네요. 거실에서 놀고 있던 애완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애완견. 이때 주인의 눈에 들어온 소파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요. 흔적을 따라가자 드디어 애타게 찾고 있던 견공이 보입니다. 쥐를 쫓아 긴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머리가 기어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된 허스키. 주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쳐다만 보지 말고 나 좀 꺼내줘요 라고 말하는 듯 간절하네요. 안녕하세요. 요가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천대학교 새살마을 연구원장으로 있는 정미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가 즐거운 아이로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뇌과학의 발달과 함께 영유아기가 뇌 발달에 가장 민감기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영유아기는 뇌의 구조가 형성되고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므로 뇌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뇌 발달이 잘 되었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전달하는 뇌세포가 발달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냅스 연결망을 잘 갖추는 것이죠. 이렇게 뇌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에 영유아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어머님들이 영유아기가 뇌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답니다. 그럼 오늘은 뇌가 즐거운 자녀로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뇌 발달이라고 하면 흔히 인지적인 학습이 중요하고 어려서부터 숫자나 한글, 심지어는 영어 등의 외국어 학습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뇌 발달이 글자나 숫자 등을 알고 익히는 인지적인 학습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죠. 많은 어머님들이 아기가 말도 배우기 전에 단어를 가르치고 한글도 배우기 전에 영어, 심지어는 중국어까지 가르치려고 합니다. 최근 뇌 발달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의 인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섣부른 인지적 경험의 주입은 영유아들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뇌 발달은 단순한 정보를 기억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쌓고 공감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글자나 숫자를 배우는 것에서가 아니라 부모나 또래 친구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내 의견이 인정되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질 때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발달하게 되지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을 탐색하고
사물들 간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유사한 점을 찾아내는 경험을 통해 뇌는 발달합니다. 저희 SSK 연구단이 우리나라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의 정서적 공감 능력이 유아의 놀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나 글자를 제시하기보다는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서 보게 되는 다양한 색깔의 꽃을 보고 기어가는 개미, 날아다니는 새와 나비를 보면서 서로 다른 색과 움직임을 느껴보는 경험이지요. 물론 엄마의 부드러운 스카프 감촉을 느껴보거나 밀가루 점토나 풀그림 같은 것을 그리면서 손에 와닿는 다양한 촉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뇌 발달에 중요한 감각 경험입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과 느낌을 비교해 보는 것이야말로 뇌 발달을 위해 좋은 자극입니다. 유아기에는 인지적 경험보다는 부모가 함께 자녀와 놀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하고 아이가 스스로 작은 일이라도 혼자 해볼 수 있게 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잘 들어주고 필요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훈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에게는 소위 학습이라는 미명 아래 인지적 자극만을 주면 아이들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이들은 부정적 정서에 과민 반응하거나 이후 학습에 흥미와 동기가 떨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며 분노를 참지 못해 공격적이 되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기를 자주 하는 것 등은 유아기 동안 감정 및 사회성과 관련된 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뇌 발달 교육이라고 하면 뇌를 발달시켜서 이 사고력 그리고 인지력을 높이는 교육 같지만 실제로는 영유아기 뇌 발달을 위한 교육은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을 돕는 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의 뇌 발달 특성을 고려한다면 아이가 많이 몸을 이용해서 놀게 하고 깔깔 웃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 놀이하면서 자율성 그리고 주도성을 경험하되 좌절 또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또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 정서에 공감해주고 바람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유아들의 뇌 발달을 지원해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뇌 발달 연구에서는 어려서부터 전자매체에 지나치게 노출된 아이들이 이후에 주의 집중력이나 언어 발달이 부진하다는 결과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습용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연 속에서 실제 사물을 통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생각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따뜻한 스킨십으로 그리고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도 영유아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 위베 베이비 엑스포가 열립니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감성 인형극 목수장이 엘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3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대학로 소리아트홀 1관입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새학기를 코앞에 두고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신 근육통을 동반하고 영유아들은 부비동염, 중이염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독감 고위험군인 5살 이하 영유아와 임신부 등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